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북한하고요. 우리가 이제 상당히 긴장이 엄청나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안보 상황 점검단 이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단장에 박지원을 임명한 거예요. 북한하고 이제 안보 상황 점검단을 만들었는데 박지원을 단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SBS 라디오 월요일 날 라디오 나가서 이제 박지원이하고 만나서 한 5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박지원이가 이제 먼저 방송하고 나오길래 제가 이제 박지원 보고 그랬죠. 의원님,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의원님을 좀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걸 이게 북한하고 이게 긴장이 고조된 게 왜 우리 책임입니까? 왜 우리가 먼저 이게 도발했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북한이 도발한 건데 다 어기고 우리가 이게 먼저 뭐 전단을 뿌리고 확성기하고 다 우리 책임인 것처럼 하면 됩니까? 이렇게 제가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토론 상당히 얼굴이 좀 빨개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박지원이를 한번 강력하게 비판해 보면 지금 안보 상황 점검단의 단장에 박지원을 임명한 거예요. 민주당이 이재명이가. 저는 절대 안 된다 봅니다. 네 가지 사불가론. 옛날에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 해군할 때 최영 장군하고 고려 말에 그때 위화도 해군할 때 사불가론 그때 나온 거 그걸 이제 제가 차용해서 역사에 왜 박지원이를 북한 문제 안보 상황 점검단의 단장으로 시키면 안 되느냐?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이자는 이제 옛날에 김대중 때 북한에 한 4천억에서 5천억, 현금 4천억에 현물까지 한 5천억, 이걸 이게 퍼준 당사자입니다. 그걸로 이게 외국환 관리법으로 징역까지 받은 자입니다. 자기에게 뭐 무죄라고 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현대에서 받은 일부 150억 뇌물이 무죄지. 전체적으로 북한에 돈 보낸 거는 유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옛날에 판결 말씀드렸죠. 이런 이제 김대중 때 북한이 5천억 가까이 퍼줘가지고 그게 지금 북한 핵무기 개발에 자금이 된 거 아닙니까?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 또는 핵무기 개발 자금. 근데 이런 자를 지금 이제 북한하고 안보상 점검단이 단장시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이제 6.25 같으면 북한이 한 5천억을 몰래 갖다 준 적국에 이런 자를 이게 우리나라 공직에 뭘 시키면 국방부 장관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첫째 이유. 북한에 한 5천억을 적국에 몰래 퍼줘서 처벌받은 전과자다. 이게 이런 자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첫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자가 국정원장 할 때 서해 공무원 이대준, 우리 서해 공무원이 북한에 잔혹하게 처형당하는 이건 이게 미리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이게 방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은폐를 하려고, 오히려 이제 월북으로 몰아가서 공작에서 은폐하려고, 이런 이제 공작을 서훈이 하고요. 서훈. 전부 이게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하고 해경청장. 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서훈, 박지원, 서욱, 김홍희 전부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아니 북한에 우리 국민이 무자비하게 처형당하는데 이걸 묵임 방조하고 이제 오히려 증거까지 은폐하려고 해서 재판 중에 있는 이런 자를 안보상황 점검단의 단장이다. 이게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북한하고 내통해서 우리 국민을 죽인 죄로 재판 중에 있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자가 이제 옛날에 국정원장 할 때요 논란이 많았어요. 저는 국정원장 할 때 북한에 정보가 술술술 샌다 봐요. 아니 문재인도 김정은한테 USB 상급 비밀 USB를 이게 문재인도 북한에 김정은한테 주는데 국정원이 정보가 북한에 줄줄줄 새지 않았을까요? 국정원장 할 때. 그중에 특히 저는 주목하는 게
조성은 씨 만난 거 있죠. 조성은 바로 이제 그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 이 의혹 큰 겁니다.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조성은 씨를 그 국정원 안가, 이것 때문에 안가가 없어 있잖아요. 국정원에. 그 롯데호텔에 그 안가하고 식당에서 조성은 씨하고 이게 무슨 데이트를 하는지 여기 만나가지고 이게 뭐 설레는 날 좀 하면서 자료를 이게 다 넘겨줬잖아. 조성은 씨가. 이 국정원장이 이거 할 짓입니까?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 만나서 만났어요. 그 자료 줬다고 조성이 다 써놨던데 왜 조성은 씨를 만납니까? 국정원장이 그렇게 할 일 없는 자리입니까? 이것만 봐도 이게 국정원장으로서 저는 상당히 국내 개입이나 의혹이 있다. 고발사도 큰 거거든요. 조성은 씨. 이게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런 자를 안보 상황 점검단에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박지원이는 북한의 대변인입니다. 북한의 저는 앞잡이라고 봅니다. 북한 정권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봅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 정권의 영원한 비서실장이고 북한의 앞잡이로 북한 정권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니 이번에도 글을 올렸어요. 박지원이가 이번에 글을 올려가지고 뭐라 올렸냐. 참 이게 우리 국방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제 그 답변할 때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북한의 그 평양 상공에 무인 드론이 오가 전단을 뿌렸잖아. 이게 우리 군의 행인지 아닌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거 맞죠? 군대는 항상 이게 NCND 긍정도 부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전략적 모성이라고 그러죠. 확인할 필요 없어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걸 가지고 이게 결국 박지원이가 우기는 게 뭐냐? 이거는 인정하는 거 아니냐? 우리 군이 현재 하는지 확인 안 해주는 건 이게 우리가 했다는 시인하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결론을 내리고요. 시인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게 대북 전단이나 확성기 방송은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드론까지 하면 우리가 무기까지 쓴 거 아니냐? 우리가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중단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중단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자가 이게 박지원입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대변인, 북한의 정권의 앞잡이 아닙니까? 북한 정권의 영원한 비실장 아닙니까? 왜 우리가 먼저입니까? 그 9.19 군사합의를 수백 차례 어긴 게 누군데? 누가 어겼어요? 북한이 먼저 어겼지. 우리는 정당한 자유행위입니다. 자유행위. 그리고 이게 확인도 안 해준다는데 왜 우리라고 단정하고 우리가 먼저 했다고 자꾸 이게 우리가 전쟁하는 거냐? 이렇게 우리 국방부나 우리 정부만 비판합니까? 북한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런 자가 단정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실제 누가 했는지 신원식 장관도 말했지만 이게 누가 했는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실제요. 우리 무인기를 우리나라에서 민간단체가 보내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뭐 자작극이냐 또는 이게 중국이나 제3국이 동해나 서해 가까운 데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중국이나 제3국이 보낼 수도 있고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고 물론 이제 우리 군이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게 NCND 확인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약간 이게 우리가 평소에 전단하고 이게 좀 내용이 다르다는 거니까 누가 이제 그런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자기들이 북한이 밝힐 문제지 거기에 왜 우리가 확인해주고 우리가 협조해 줍니까? 왜 협조해 줍니까? 실제요. 북한에 보면요. 아주 이게 심각합니다. 도발이. 북한이요. 올해 들어서 20여 차례, 올해에서만 20여 차례 5,500개의 오물풍선을 보냈어요. 와, 20번에 걸쳐서 5,500개의 오물풍선을 보낸 이게 북한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도 무인 드론 기록이 평양에 응징해도 저는 된다 봐요. 한번 확인해 줄 수는 없다니까. 5,500번. 이거 엄청난 게 도발입니다. 근데 이게 좀 단정은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자작극인지 제3국인지 뭐 우리가 보냈는지 이게 단정은 상당히 못하는 거죠. 다만 이제 내용을 보면 이게 기존에 우리 민간 단체는 보낼 능력도 안 될 거고 민간이 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내용이 좀 이게 자작극 냄새도 나고 또 이게 아니면 중국이나 다른 데서 이게 장난친 거나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대놓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걸 떠나서 딱 우리가 보냈던 친들 북한은요. 북한은 옛날에 2017년 있잖아요. 2017년 문재인 때 그때 6월 달에 사드 기지 있죠. 성주의 사드 기지를 드론이 촬영을 하고요. 근데 그때 강원도에서 추락했거든. 북한 드론이. 근데 그 촬영까지 했어요. 성주에 2017년 문재인 때. 북한 무인기 드론이 우리나라 성주 사드 기지까지 왔다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추락했죠. 근데 그때 문재인은 한마디도 못했다. 그때도 문재인은 북한에 한마디도 못했단 말이야. 뭐 제 생각 같으면 이게 우리 무인기를 뭐 평양에게 보내면 어때요? 북한이 한 짓이 있는데 오물풍선을 5,500개나 보내고 그때 2017년에 사드 기지 촬영한다고 무인기 보낸 이게 북한입니다. 하여튼 박지원이는 이런 걸 이게 모든 북한 행위는 고려도 안 하고 무조건 이게 우리가 먼저 했다 이렇게 단정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발하니까 우리가 멈춰야 된다 이렇게 북한만 일방적으로 편드는 이런 자가 단장을 해서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요. 지금 이게 민주당이 쇼한다고 뭐 안보 상황 점검단 이걸 이렇게 만들고 부랴부랴 거기에 박지원을 단장을 해서 난리치고 있는데 절대 저는 박지원이는 부적격자다. 옛날에 북한의 적국에 5천억을 송금해서 처벌받은 정과에 있다. 지금도 서해 공무원 피격으로 재판 중에 있다. 그 다음에 국정원장 때 북한의 정보 누설 의혹이나 조성은 씨 고발 사주나 온갖 공작 음모 의혹이 있다. 무엇보다 이자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대변인으로 북한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북한 앞잡이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부적격자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군은요. 북한이 뭐 김여정이가 누가 온갖 공갈 협박을 넣어놓고 있는데 그만큼 이게 그 북한도 체제 위기를 느끼게 된 거죠. 옛날에 그 징기스칸 시대에 그 이런 데 그 유명한 말이 몽고에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했는지 그 밑에 뭐 장군이 했는지 밑에 장군이 했겠죠. 이런 말이 있어요. 길을 내는 자 흥하고 성을 쌓는 자 망한다. 이 말은 이제 길을 내는 자 소통 외부로 길을 내는 자는 흥합니다. 몽고가 그랬죠. 근데 성을 쌓고 폐쇄적으로 가면 망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만큼 이게 체제 위협을 느끼니까 우리 철도를 폐쇄하잖아. 우리 대한민국과 도로를 이게 폐쇄하고 있잖아. 철도나. 이게 그러고 이게 폐쇄적으로 가는 거죠. 성을 쌓는 거죠. 길을 내는 게 아니고. 이런데 북한의 최후의 발악. 마지막에 발악이 되는데 뭐 그걸 가지고 이게 민주당이 우리 북한을 지원해 주는 듯한 이런 형태를 보여서는 안 되고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1000배, 10,000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